1년에 3, 6, 9, 11 네 번의 모의고사 내년부터 그렇게 될 거예요. 3, 6, 9, 11. 물론 애가 내신에 들어가진 않아. 그런데 이게 이제 교과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모의고사 지문을 발췌하고 시험 문제를 내긴 해. 외부 지문이 있거든. 근데 이게 교과서에 배우는 것은 내부 지문이고 외부 지문이 있어요. 영어도 그러잖아요. 영어도 외부 지문 나오네. 중학교 때? 안 나오네? 안 나왔어? 고등학교는 영어도 외부 지문이 나와. 근데 이것도 외부 지문이에요. 모의고사 지문을 내는 거지. 그럼 교과서에 없는 지문이야. 그래서 교과서에 없는 지문을 내는 건데 이제 그게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 지금 이것도 내신 공부. 그래서 모의고사지만 실제 이제 학교 시험 문제도 이런 패턴을 유지를 할 거야. 우리가 국어는 딱 4개 영역으로 나눠. 국어, 제일 먼저 독서. 이런 것들. 우리가 옛날에 설명문, 우리 중학교 때는 이게 뭐냐? 설명문에 가까운 거. 그런 게 주로 독서야. 비문학이라고 해. 비문학 하면 독서를 얘기하고. 독서. 그 다음 우리 문학 있잖아. 문학은 많이 했지. 뭐 시나 소설이나 이런 거 했던 거. 이런 건 문학에 들어가. 그 다음에 언어라는 게 있어. 언어가 문법이야. 문법 했지 1학기 때? 문법 문제 나왔었잖아? 문법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작이라고 있어. 화작. 합법과 작문이라고 있어. 합법과 작문이 주로 토론하는 내용들. 이 앞에 뒤로 이제 가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나와. 합법과 작문. 토론하는 내용이 나와. 거기서 사람들이 서로 토론하는 내용들을 쭉 하고 여기다가 정리하는 내용. 그런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 그래서 4개 패턴이 나와. 국어가. 1학년도 4개 패턴이 다 나와. 2학년도 마찬가지고 3학년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이제 통합으로 시험 보잖아. 너희 때부터 통합 모의고사가 되버렸거든. 전에 언어는 2학년 때는 아니 3학년 때 안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그게 통합되어 버렸어. 그래서 4개 영역이 다 나와. 4개 영역이. 그래서 우리가 국어가 제일 어렵다는데 영역이 뭐 어디가 제일 어려울까? 독서하고 문학하고 언어하고 화자가 어떤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 4개 중에 어떤 게 제일 어렵냐? 이런 거 국어 문제 볼 때. 응? 화작? 아 화작이 어려워? 화작 문제는 나중에 풀 건데. 화작은 이 길이는 긴데 사실 별건 없어. 화작은 오히려 이게 뭐야? 가장 어려운 건 독서가 어려워. 이 독서자. 비문학은 뭐 보통 독서를 얘기하는 거거든. 독서를 쌤은 그래서 이제 뭐 하려고 하냐면 글을 읽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응? 글을 읽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알았지? 그래서 문제 읽어가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를 보면 그대로만 뒤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푸는데. 응? 근데 이게 지금 39번, 43번 모의고사에서 이게 지금 작년 3월에 나왔던 모의고사거든. 9일 모의고사야. 39에 43번 총 문제가 45문제거든. 총 문제가 45문제인데 그 중에서 39번에서 43번까지 나온 문제예요. 그지? 문제가 이렇게 43번까지 문제지.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총 문제가 43문제. 그래서 39번, 40번. 이게 지금 독서의 마지막 문제야. 아마 나중에 제일 후반부에 있는 문제. 아마 애들이 여기는 시간이 없어 다 찍을 거야. 왜 그러냐면 1번부터 쭉 풀어왔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거의 후반부니까 애들이 보지도 않고 다 찍었겠지. 여기 문제는 풀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야. 그런 서론이 있고 한번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과연 이게 내가 전혀 접근할 수 없는 내용인지 한번 보자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있잖아. 국어는 절대 순서적으로 안 푼다. 야 39번 풀고 40번 풀고 뭐 41번 풀고 42번 풀고 43번. 국어는 절대 이제 순서대로 풀지는 않는다는 거. 응? 국어는 뭐라고? 절대 순서대로 풀지 않는다. 관련된 내용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바로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좌측 지문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제일 좋은 방식이야. 아마 나중에 시험지는 근데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 그지? 근데 보통은 한 시험지에 같이 있을 거야, 지문이. 그지? 이 지문을 딱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서 문제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그게 될 수밖에 없어. 구조 자체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깨끗하잖아. 요즘 나는 문제가 안 그래서 깨끗한데
시험지가 좀 지저분할 정도로 좀 마킹할 건 마킹하고 밑줄 그을 건 밑줄 그고 좀 그걸 해줄 필요가 있어. 응? 오케이? 이 선생님 따라서 혹시 색깔 펜 있냐? 색깔 펜 있어? 색깔 펜 색깔 있는 거 없어? 선생님이 지금 펜이 색깔 있는 게 나오나? 뭔데? 색깔 있는 것만 색깔 있는 거 표시를 해주네. 잠깐 보자. 제일 먼저 글을 읽는 거. 우리가 문단이 지금 몇 개냐? 우리 문단은 알지? 민중아, 문장이라는 말을 알지? 여기 한 문단이잖아, 그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두 문단이잖아. 그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세 문단이지, 그지? 문단 순서대로 풀어가면 되고. 일단 보자. 한번 읽어보자. 우리가 뭔 얘기하면 나오는가?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매 하나씩 나이테를 만들기 때문에, 그지? 이해가 안 가면 한 줄 읽고 다시 읽어. 알았지? 여기는 글을 읽는 습관이라고 그랬잖아. 이해도 안 가는데 쭈루룩 읽지 말고. 알겠지?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매 하나씩 나이테를 만들어. 나이테 관련된 내용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럼 나이테를 세면 나무에 뭐를 알 수 있다? 나이테가 누구야? 나무의 나이야. 이게 같은 거구나. 이거 하나 알면 되고. 나이테가 뭐라고? 나무. 이거 상식이잖아 그냥. 이거 안 해도 아는 얘기잖아. 그렇다면 나이테는 단순히 나무의 나이를 알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일까? 이제 질문 하나 떨어지. 이게 문제 제기야. 이게 뭐라고? 이걸 뭐라고 하면 문제 제기야. 과연 나이테는 문제를 던졌지? 단순히 나무의 나이를 알기 위해서만 활용하는 것일까? 그랬지. 39번 문제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문자답 방식으로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맞아 안 맞아? 자문자답이 뭐야? 이 자문자답이란 말 알아?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하는 거. 근데 일단 질문을 했잖아. 그럼 이 형식은 따르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얘는 맞는 내용이야, 그지?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맞는 건 동그라미 쳐주면 되고 계속 가는 거야. 그렇지 않다. 나이테는 현재 남아있는 다양한 목재 유물들이 언제 만들었는지 여기서 모르는 용어가 나오잖아. 그럼 박스를 쳐. 목재 유물이란 말이 나오고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게 나무가 계속 남아있는 걸 보고 목재 유물이라고 한다는 거야. 남아있는 거라겠지 현재. 여기 밖에 나가면 남아있는 나무들이 많잖아. 아직도 살아있고 있잖아. 이제 사라진 게 아니라 이걸 다 목재 유물로 보는 거야.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언제 만들었는지 그 제작 연도. 그러니까 여기서 궁금한 건 뭐야? 제작 연도를 밝히는 거야. 제작 연도. 그걸 규명하는 뭐라고? 규명하는 태도가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나이테는 제작 연도를 알 수 있는 거잖아. 거기 뒤에 보면 43번 잠깐 보자. 43번에 뭐라고 나와? A 금방 뭐였잖아. 밝히는, 규명하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맞아, 틀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거든. 규명하는 맞지? 얘도 막으니까 얘도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문제 읽으면서 같이 푸는 거야. 알았지? 이게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푸는 문제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 간다. 나무의 나이테는 위치에 따라 크게 신재 변제로 구분된다. 여기서 모르는 용어 나오면은 박스라고 하지. 한번 박스 해봐. 신재 변제로 구분된다. 그럼 여기서 분명히 이제 신재 변제를 얘기를 할 거야. 박스만 신재 변제. 신재 변제로 구분된다. 그럼 신재는 뭐야? 나무 성장 쪽이 형성된 안쪽 부분으로 뭐라고? 신재가 뭐라고? 우리 나이테 나무 잘라보면 나이테 보이잖아. 그래서 그 안쪽 부분을 뭐라고 그래? 안쪽 부분 그걸 뭐라고 한다고? 신재 그런 거야. 이게 신재는 안쪽 부분.
생장이 거의 멈추면서 그지 안쪽은 생장이 멈추겠지. 더 이상 자라진 않잖아. 진액이 내부에 갇혀 색깔이 어둡게 변한 부분. 그지 새로 생긴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진액이 내부에 갇혀서 색깔이 어두워 보기는. 신재는. 그다음 변제가 나오겠지. 그러면 변제는 신재의 끝에서부터 이제 신재 다음부터지. 신재 다음부터 껍질인 수피 전까지. 수피가 뭐야? 나무의 제일 껍질 전까지를 변제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바깥 부분을 하는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활성화돼. 물과 영양분 공급받아 활성화되어서 무슨 색깔을 띈다? 이게 어두운 부분이 있고 얘는 밝은 부분을 띈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나무의 나이는 신재와 변제 나이테의 수를 합한 것이다. 당연하겠지. 나이테의 수를 셀 거니까. 이게 신재 플러스 변제를 해서 뭘 한다는 거? 나이테의 수를 합한 것이다. 그게 이제 나무 나이가 되는 거지. 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가 한번 보자.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적당한 것은 일단 우리가 아는 내용 같고 지금까지 읽은 내용에서 한번 찾아보죠. 신재는 생장이 거의 멈춘 나이테로 수피에 인접해 있다. 맞아 틀려? 어? 틀렸지 금방. 그건 변제잖아. 그 다음에 변제는 생장세포에 있는 진액으로의 밝은 색상을 띈다. 어디가 틀렸어? 자 안에가 뭐로 돼 있어? 진액이었냐? 아까 진액은 뭐야? 변제는 밝은 색상을 띠는 거 많은데 진액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지. 진액은 아까 뭐였어? 아까 신재였잖아. 진액의 내부에 갇혀 색깔이 어둡게 변한 부분이 바로 신재야. 그지? 이것도 틀리고. 그 다음에 나무의 수명은 변제 나이테의 개수로 파악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나무의 수명은 아까 뭐 플러스 해야 됐어? 신재하고 변제를 플러스 해야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얘도 틀리지. 그지? 얘도 틀리지. 그럼 답은 이제 4번, 5번 중에 하나 있는 거야. 더 읽어보게. 이게 두 단원 지금 읽고 문제 푼 거야. 이게 이 단원을 다 읽으면 문제는 다 풀릴 거야. 이게. 알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 응? 우리 그 민종이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한다. 보자. 세 번째 단원 한번 보자. 그런데 나이테의 너비를 살펴보면 나이테의 너비? 나이테를 쭉 보면 그 너비가 동일하지 않다. 그지? 우리 나이테, 어제 나무 나이테 봤냐? 완벽한 원이 아니야. 이렇게 막 울퉁불퉁 이렇게 해갖고 나이테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 완벽한, 일정하지가 않아. 근데 왜 일정하지 않다고? 이유 설명했지, 여기서. 제한요소 법칙에 따라서, 제한요소 법칙이란 말이 나오지, 여기서. 제한요소 법칙이란 말이 나. 나무의 생장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지? 제한요소 법칙이 뭔가 궁금하겠지? 그럼 생장에 관련된 제한요소 법칙은 생장에 관련된 제한요소는 야 나무는 뭐 때문에 살아? 물이 있어야지. 또 뭐야? 빛도 있어야 돼. 온도도 있어야지. 이산화탄소도 있어야지. 이런 환경적 요소가 필요한데 환경 요소는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지? 우리가 옛날에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쳐놓으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땠을까? 태초에 지구가 만들어질 때하고 뭐냐? 옛날에 뭐 천년 전의 지구하고 지금의 지구하고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똑같지 않아. 그거 측정했잖아. 현재 더 많지. 왜? 이산화탄소 더 많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달라. 온도도 예전보다 지금보다 온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 매년 뭐 1도씩 2도씩 올라간다잖아. 이런 환경적 요소가 다르니까 당연히 너비 형태가 동일하지 않다는 거야. 패턴이 동일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요소를 다르기 때문에 나비도 변하게 된다. 너비도 변하게 된다는 거잖아. 그렇다 보면 환경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영향에 주는 것은 아니다. 뭐야? 환경 요소가 모든 환경 요소가 주는 것은 또 아니다고 그랬잖아. 환경이 그리고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영향을 다 주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거지. 이런 환경 요소 중에서 가장 부족한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 이게 이 환경 요소 중에 하나만 만약에 온도가 갑자기 뚝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영향을 주겠지, 그지?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푹 올라가. 그럼 그게 영향을 주겠지. 빛이 너무 세. 갑자기 세진 거야. 뭐 자외선이 막 거의 걸러지지 않고 막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엄청난 빛이 들어오겠지. 너비 변화에 가장 영향을 주는데 이것이 바로 제한 요소의 법칙이다. 갑자기 옛날에 그 우리 빙하기라는 거 얘기하잖아. 빙하기 갑자기 오니까 나무가 성장은 거의 멈출 거 아니야. 그런 경우는. 그런 건 제한 요소가 된다는 거야. 그럼 제한 요소가 되다 보니까 실제 나이에서 제한 요소를 어떻게 해줘야지만 나이가 결. 근데 이 제한 요소 법칙이 있다 보니까 나이 태수만 다 센다고 되는 건 아니다는 거야. 계속 가보자. 그럼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또 있는가 보자. 4번 한번 봐봐. 나이트의 너비는 가장 풍정한 환경 요소로 결정된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아까 뭐라고 했어? 조건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지. 그지? 풍정한 환경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악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온도가 푹 떨어진다든지 갑자기 이산화탄소가 팍 올라가든지 이게 풍정한 환경 요소가 아니야.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야. 그지? 그럼 얘도 X잖아. 그지? 얘도 X지? 그 다음 5번 보자. 신재 나이트만 남아있으면 이것은 아직 내용이 안 나왔어. 그 다음 계속 가보자.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좀 관련 내용이 있는가 좀 보자. 아직 패턴 얘기 안 나왔고 연대기 작성에 대해서 아직 안 나왔고 계속 가보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문단이야?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몇 문단? 이제 네 문단이야. 항상 문단에 의해서 끊긴다는 거 생각하면서 읽어주면 돼. 나무 가장 부족한 요소의 모든 생물학적 활동을 맞추는 것은 안전하게 생존하는 전략이다. 이게 나무가 가장 부족한 요소를 올려줘야지만 안전하게 생장을 하겠지, 당연히. 아까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이런 거 부족한 거는 온도 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만일 나무의 생장이 가장 풍족한 요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생장에 필요한 생물학적 활동을 제한하는 요소가 많아져. 나무의 생장이 가장 풍족한 요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생장에 필요한 생물학적 요소를 제한하는 요소가 많이 생긴다. 결국 뭐야, 아까 그 얘기잖아 지금. 너무 갑자기 온도가 급격하게 오르면 그런 것들이 제한적 요소가 악조건이 제한적 요소가 많아지게 된다는 거야. 온도도 보니까 온도도 떨어지고 이산화탄소도 올라가고 이런 건 이제 악조건인 거지, 그지? 여러 가지 요소가 더 작용을 하는 거잖아. 고사 위험이 높아. 고사란 말이 무슨 말이지? 고사? 그 비가 고사가 뭔 얘기라고 나와 있어? 비가 말라 죽음. 맞지, 그지? 고사가 말라 죽는 걸 고사라고 하잖아, 그지?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 좀 해.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닌 거지. 고사 위험이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제한 요소의 법칙에 의해서 풍족한 너무 많아진 게 이게 악조건인 게 너무 많아지면 여러 가지 요소가 막 온도도 그렇고 이산화탄소도 여러 가지가 되면은 당연히 제한 요소 법칙이 더 적용이 되겠지. 그래서 제한 요소 법칙은 모든 나무의 생장에 예의 없이 적용되며 그 결과로 인해 동일한 수준의 유사한, 그러니까 똑같은, 예를 동일한 수준이란 말은 똑같은 소나무라게도 유사한 생장 환경에서 자라면 나이테의 너비 패턴이 유사해, 그지? 동일한 수종은 원래 동일한 생장 조건에서 자랐다면 그 얘기하는 거지. 동일한 유종이면 유사한 생장 구조를 끼면 당연히 같겠지. 뭐가 같아? 너비 변화 패턴이 똑같아. 하지만 수정이 같더라도 지역이 다르면, 왜 환경이 다르니까. 야, 미국에서 자라는 나무하고 여기서 자라는 소나무하고 같지는 않을 거 아니야. 너비 패턴이. 그래서 나이트는 너비 패턴은 달라지게 된다. 달라지는 원인은 뭐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달라지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지. 그지? 환경이 달라지면 너비 패턴도 결국 달라진다는 거야. 그럼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가 보자. 기억 한번 보자. 기억까지는 아직 안 갔거든. 아직 기억이 지금 저 밑에 있지.
기억이 바로 그 밑에 있는데 보자. 우리 41번 잠깐 보면 동일한 수정이라도 환경이 다르면 패턴이 달라진다. 아까 나왔던 얘기지, 그지? 41. 너한테는 몇 번이야? 3번. 동일한 수정이라도 환경이 달라지면 패턴이 달라진다죠. 달라진다고 그랬잖아. 맞는 얘기. 그 다음에 나이탈 너비가 일정 패턴 분석이 될 수 없다. 이건 아직. 그 다음에 제한요수 법칙에 의해서 나무가 생장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지? 아까 그랬잖아. 제한요소 법칙에 의해서 나무가 생장 결과를 보여주는 거지. 만약 제한요소가 너무 악조건이면 생장 결과가 별로 좋지 않겠지 당연히. 그지?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여기도 맞는 얘기로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입니다. 지금 여기서 들어쓰기 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몇 문단이야? 여기가 1문단, 2문단, 3문단. 우리가 문단도 구분을 잘해야 돼. 문제에서 문단을 물어볼 수도 있어. 몇 문단에 몇째 줄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 5문단보다 나이트를 활용하여 목재 유문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 여기서 뭐야? 벌채 연도란 말이나. 나무 벌채 연도.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나무 벌채. 별표로 해놨지. 벌채 나무를 배워내는 거. 그 나무를 언제 배웠냐 이거지. 나무를 배운 시기야. 그걸 벌채 연도라고. 이게 목재 유물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나 환경 조건을 추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환경 조건을 추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연륜 연대 측정에서 새로운 말 나왔지. 연륜 연대 측정이라고. 연륜 연대가 뭐다? 나무 벌채 연도 환경 조건. 측정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나이테어 너비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연륜 연대기라고 한다. 나비의 너비 변화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연륜 연대기라고 한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밑에. 그래서 수천 년에 살 수 있는 나무는 많지 않지만, 근데 수천 년 살 수 있는 나무는 많지 않지. 그래도 가장 오래 사는 것들이 주로 이제 소나무잖아.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은 게 이제 소나무가 나올 건데, 아무튼 수천 년 살 수 있는 나무는 많지 않으나 아래 그림 같은 방법으로 수천 년에 달하는 연륜 연대기 작성은 가능하다. 이게 지금 뭐냐면 살아있는 100살 여기 보면 1920년에 2020년까지 살아있는 나무가 있었던 거야. 그 나무를 보니까 너비 패턴이, 그 다음 목재 유물에 쓰인 나무 연륜 연대기가 있지, 그지? 이게 얘는 실제 살아있는 거고 얘는 옛날에 남았던 연륜 연대기가 있는 거야. 그러면 비교를 해보니까 중첩된 부분입니다. 겹치는 부분인 거야. 그 말은 뭔 말이야? 이 시기와 이 시기가 같은 시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 살아있는 나무에서 나이트 너비를 측정하면 그 시 한번 봐봐. 시 아까 나왔지? 측정하면이 돼 하알이면 맞아 틀려. 전 다르지? 그래서 몇 번? 5번은 결국 몇 번이야? 3번. 표시하세요. 3번이 틀렸어요. 답은 3번. 이미 답이 나와버렸지? 답이 나온 것은 답을 표시해 주세요. 3번 표시했고. 살아있는 나무에서 나이트의 너비를 측정하며 정확한 연도가 부여된 나이트의 너비를 측정하면 연륜 연대기를 작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장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제작된 목재 유물은 나이테로. 이게 과거에 제작된 목재 유물, 이게 다른 나무의 어떤 나이테의 그 패턴 분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놈을 갖다가 과거에 제작된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연륜 연대기를 작성하여 이미 작성된 연륜 연대기, 그 나이테 패턴을 가지고 이미 작성된 연대기가 비교하는 거야. 옛날에 있었던 너비 패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00년 동안 살았던 그 너비 패턴을 비교를 해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어. 물론 같은 환경 조건에서 있었던 나무를 비교해야 돼.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있었던 소나무를 하고 저 미국에 있는 소나무가 비교하면 안 되겠지, 그런 경우는. 근데 보니까 여가 충청도 천안시에 있는 나무였어. 그럼 이왕이면 천안시에 있는 나무하고 비교를 해야지, 그지? 그 기간은 지금 살아있는 나무와 과거의 유물에 사용된 나무와 함께 생장했던 기간, 겹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중첩됐단 말이 결국 패턴이 중첩된, 겹친 거야. 모양이 똑같은 거야.
모양이 똑같은 우리 과학에서는 나중에 저 얘기도 비슷한 게 있는데 그 기간은 지금 살아있는 나무와 과거에 유물로 생긴 기간이 된다는 것. 이게 겹치는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너비 패턴이 겹치니까. 이런 방법으로 보다 과거 목재 유물로 작성된 연륜 연대기와 패턴 비교를 반복하게 되면 계속 이제 이거 패턴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럼 수천 년간에 있는 나무 연대기도 결국 작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야. 이렇게 작성된 장기간의 연륜 연대기를 뭐라고 한다? 이제 지도를 만든 거야. 그 연륜 연대기를 갖다가 뭐 한 거야? 지도를 만든 거야. 우리나라 지도가 완성이 돼. 예를 충청도하고 경상도도 붙여보고, 그 다음 전라도도 붙이고, 경남도 붙이고, 강원도도 붙이고, 경기도도 붙인 거야. 지도가 하나가 완성이 된 거지. 그거야 결론. 그게 표준 연대기야. 큰 지도가 완성이 됐어. 그게 바로 뭐야? 표준 연대기. 그렇게 이해를 해. 우리나라는 현재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 표준 연대기는 보유하고 있다. 갖고 있대. 우리나라에 제일 많잖아. 소나무하고 참나무, 느티나무가 제일 많지? 우리나라에 저런 나무가. 그래서 연륜연대 측정은 이 표준 연대기와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작성한 유물 연대기 패턴을 비교함으로써 진행되고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제 그 방법을 다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보자. 우리가 안 했는 거죠. 패턴 비교를 반복하면 장기간의 연대기 작성이 가능하다고 그랬지. 그지? 동그라미 표시해 주세요. 동그라미. 그 다음 나이텐 너비가 일정한 패턴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야, 나이텐 너비가 일정한 패턴 분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냐? 아주 오토당토하는 말을 했지. X징 답이 나왔어. 3번. 그래서 여기 3번. 그래서 이미 문제 본문만 읽어도 이렇게 나온다. 야, 우리 39번 해결해보자. 대상과 특성과 관련된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대상의 특성을 관련 개념을 통해 우리 개념 설명하고 있지. 나이테가 뭔지, 변제가 뭔지, 신제가 뭔지, 오늘 제한 요소가 뭔지, 그 다음 연륜 연대기가 뭔지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 일정한 기준의 대상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치? 계속 지금 나누어 설명하고 있잖아. 어려운 개념을 친숙한 대상을 빗대어 설명한다. 우리 빗대어는 운이잖아. 운이법이 사용되잖니. 갑자기 나이트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른 거 뭐 우리 사람의 나이하고 얘기를 관련돼서 설명 그런 거 없잖아. 그지? 빗대어 설명한다. 이게 틀렸지. 여기는 문학 작품이 아니잖아. 이게 빗대어 설명하는 건 없지. 그지?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 답이 문제가 한 개 남았지. 이렇게 다 읽고 얘도 있구나. 뭐야? 그럼 신재 나이테만 남아 있으면 연륜 저건 아직 얘기 안 나왔지. 그래서 연륜 연대 측정은 아무튼 있고 먼저 육재 유물, 목재 유물에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그 나무에 나이테가 변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나무를 가공할 때는 벌레가 먹거나 쉽게 썩는 변제의 유무도 변제가 아까 바깥 부분이야. 전체가 잘려나기는 한데 만약 유분의 나이테에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벌채 연도를 추정할 수 없다. 벌채 연도를 추정할 수 없으면 나이도 추정할 수 없다가 돼. 결국 변제가 없는 경우가 생기네. 그럼 벌채 연도 추정할 수 없는 거 알겠지? 그래서 변제 여부를 전제 여부를 확인한 후에만 목재 유물의 각 부분의 나이테를 채취해 패턴이 중첩되는 부분을 비교하여 유물 연대기를 만든다. 그 말이 나와. 변제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에만. 그지? 그럼 봐봐. 4번 10번에 5번은 그거잖아. 신재 나이테만 남아있다면 연륜대 측정은 불가능하다. 맞아 틀려? 맞지. 그지? 변제가 없잖아. 변제도 있었는데 변제가 맞는 얘기야. 몇 번? 답은? 5번. 그지? 그럼 몇 번 남았어요 지금? 이제 42번 문제 제일 어려운 거 이거 하나만 남았어. 42번. 그럼 이 나머지 문제는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나머지만 읽으면 끝난다는 거야. 몇 문단이 더 남았어? 이거 읽고 해야 끝나. 두 문단만 더 읽으면 이제 끝난 거야. 계속 가보자.
비교 대상으로 사용할 표준 연대기를 정해야 한다. 그지? 당연히 표준 연대기 아까 만들어진 걸 비교를 해야겠지. 이때 유물 연대기와 표준 유물 연대기는 그 비교할 대상 나무하고 표준을 아까 지도 하나 만들었다 했잖아. 그 지능과 상관도를 나타내는 t값과 여기서 이제 t값이란 말이 나와. 일치도를 나타내는 g값이 나와. 이게 상관도를 나타내는 뭘 나온다고? t값. 일치도를 나타내는 g값. t값하고 g값이 나와. 100년 이상의 상호 비교할 때 t값은 3.5 이상, g값 60분 이상의 값을 가져야 통계적으로 유효성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g값, t값도 3.5 이상이 돼야 되고, g값도 65 이상만 다루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 그지? 마지막 문단 읽고 문제 풀자. 표준 연대기를 정한 후에는 유물 연대기와 이게 지금 비교 버전 나머지 표준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하여 중첩된 부분의 시작 나이테의 연도부터 마지막 나이테의 연도를 아까 그랬잖아. 여기서부터 딱 중첩되는 부분부터 여기서 시작하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나이가 지금 100년이라고 보는 거잖아. 이게 2020년인가 1920년인가 그러면 여기 패턴이 딱 시작되는 부터 여기까지 센 거야, 그지? 이렇게 하고 100년인 거잖아. 중첩되는 시작 나이테의 연도부터 아까 중첩되는 부분부터 시작했잖아. 여기서부터 시작은 거지. 그래서 마지막 나이테의 연도를 확정하여 절대 연도를 부여한다. 이 나무에 절대 연도가 부여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절대 연도가 100년 이렇게 정한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절대 연도란 말 나온 거, 절대 연도를 부여하는 거. 그래서 유물의 나이테가 변제를 완전하게 갖고 있을 경우는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가 벌채 연도가 된다. 이게 변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안 생긴 거지. 근데 변제가 없는 것도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 하지만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가 벌채 연도가 된다. 하지만 변제 바깥쪽 나이테 일부가 잘려져 나가버리면 이 변제 바깥 부분이 일부가 예를 들어서 좀 날아가는 거야. 그럼 연도가 걔들은 빠질 수밖에 없어, 그지? 실제 연도보다.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 잘려간 변제 나이테를 더한 값이 실제 벌채 연도다. 그지? 원래 연도가 있을 건데 거기에다가 잘려나간 부분도 플러스를 해줘야 실제 나이테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실제 나이가 되는 거야. 벌채 연도가 되는 거야. 이때는 수령별 평균 변제 나이테 수를 참고한다. 뭘 참고한다? 평균 나이테 수를.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면 뭔 얘기를 하냐면 두거서 서랍에서 같은 나무 나이테를 채취하였고 이중 서랍 2에서는 좁은 나이테 모양으로 보아 바깥쪽 나이테가 그 수피에 근접한 거다. 이게 겸말이 뭔 말이야? 바깥쪽 나이테 그 수피에 근접한 거. 변제가 있는 거지, 그지? 예? 변제가 있는 거잖아. 서랍이 연대기 패턴을 표현 유물 연대기를 작성한 후 표준 연대기와 비교해 절대 연도를 부여한다. 그 얘기는 아까 했던 얘기고. 표준 연대기에 보면은 A산 소나기 순환거 있고 B산 순환거 있어. T값, G값 있지, 그지? 근데 여기 보면 A산 소나무는 평균이 뭐야? 수령 100년짜리는 평균 나이테 수가 몇 개가 있어야 돼? 변제가 60개가 있어야 돼. B산 소나무는 58개가 있어야 되는 게 기준이야 원래. 근데 여기 보니까 신재가 이렇게 있고 변제가 몇 개 있어요. 여기 보니까 57개가 있어. 그럼 A산 소나무를 기준으로 하면 60개가 있어야 하는데 57개니까 몇 개가 부족한 거야? 몇 개가 부족한 거야? 이걸 보면 3개가 날아가는 거지. 3개가 없는 거야. 그럼 3개가 결론이 뭐야? 잘려준 변제라. 여기 보니까 변제가 57개밖에 안 돼. 원래 60개 있어야 돼. 기준이 원래 60개야. 근데 얘가 보니까 57개밖에 없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때는 잘려져 나가는 게 어떻게 하냐? 평균 변제 나이테를 수를 참고한다. 비슷한 수는 나무가 갖는 평균 변제 나이테 수에서 유물에 남아있는 변제 나이테 수를 빼 나무를 가공할 때 잘라내 변제 나이테 수를 구한다. 그러니까 결국 잘려낸 것을 플러스 해야 실제 전체 변제 수가 결정이 된다. 그게 바로 나이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이트의 절대연도의 벌채 연도를 확정한다. 그 다음 벌채한 후 가공할 때 이제 가공 연도가 있잖아. 제작 연도.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를 추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목재를 이제 뱄어. 그러면 가서 가공하는데 1, 2년 걸리잖아. 만드는데 가구를 만들려면 1, 2년 걸릴 거 아니야? 그것까지 플러스해서 목재 재물 제작 연도까지도 이렇게 설정을 한다. 그 얘기가 나와. 그럼 보자. 1번 보자. D값과 G값을 고려할 때 표준 연대기는 A상 소나무 그지 57개 변제가 57개니까 누굴 비교하고 얘하고 비교해야지 얘하고 비교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연대기가 사용됐다. A상 소나무기에 연대기가 사용됐다는 것은 맞는 얘기고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 패턴이 중첩되는 기간은 1700년에서 1800년까지일 것이다. 중첩이 어디 돼 있냐? 보니까 중첩되는 게 뭐예요? 여기하고 여기가 중첩되고 있는 거 보이잖아. 1700에서 1800 맞잖아. 그지? 딱 보면 중첩되는 게 이 부분이지. 그지? 응? 100년살이잖아. 이것도 맞는 얘기고. 마지막 나이트의 절대 연도를 고려할 때 서랍장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 벌채 연도는 아까 어떻게 결정한다고? 잘려진 변제도 플러스를 해줘야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 실제 1800년에서 끝났잖아. 근데 잘려진 부분이 몇 년이야? 몇 개가 있어? 3년, 3개가 있잖아. 그러면 1800년에다가 이게 그러면 이 나이는 1700년, 1800년 끝났으니까 나이가 1800살이냐? 아니 1800년도냐가 아니라 거기다가 번제가 3개가 날라갔으니까 플러스 3을 해줘야 한다. 그러면 얘 실제 벌제 연도는 1802가 아니라 1800에다가 플러스 3개가 날라갔으니까 3개를 해서 1803이 돼야 한다는 거야. 선생님 이것까지 다 이해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지?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야. 응? 그래서 몇 번이 틀렸어? 3번이 틀렸어. 그 다음에 비슷한 수령의 소나무가 갖는 평균 변제 나이트수를 참고하여 가공할 때 잘려간 나이트수는 3개일 것이다. 꿀집이 3개라고 그랬잖아. 잘려나간 게 3개라고 그랬잖아. 벌채한 나무 건조 기간을 보존하면 거기다가 1, 2년만 플러스라 했지. 그럼 1803년에다 1, 2년 더하면 뭐야? 1804년에서 1805년. 딱 떨어지네. 그치?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 그치? 맞는 얘기. 얘만 틀렸지. 답은 3번.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쭉 설명을 했는데